문제를 틀린 것을 문제시하지 마시고 틀린 것을 자기 스스로 고쳐나가는 시스템, 구조를 아이 안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초간단 초등 수학 연산 실력 올리는 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리즈입니다. 이 영상 보면 수학 연산 실수 99% 사라집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요, 초등 수학 연산, 암산, 가로셈, 세로셈 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로셈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두 번째 영상인 대부분의 아이들이 늘 하는 연산 실수 없애는 법이라는 영상에서요, 세로셈의 가로와 세로 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계산 순서 올바르게 하는 거, 세 번째 영상에서는 어이없는 초등 수학 연산 실수 줄이는 꿀팁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죠. 숫자를 엉망으로 써서 자기도 속아서 엉뚱한 식을 푸는 경우가 있고, 또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풀이가 연습장에서 서로 겹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네모 박스로 가두어서 풀라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초간단 초등 수학 연산 실력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아래 설명 누르면 보실 수 있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초간단 초등 수학 연산 실력 올리는 법, 첫 번째는요, 잘못된 연산 자세히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실력을 올리려면 기본적으로 연산 문제집 하나 정도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연산 문제집은 결코 많이 풀지 말고 하루에 한 장, 두 장, 5분에서 10분 내로 정말 질리기 전에 그냥 쑥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산 문제집 하나 가지고 막 10장, 20장 풀리시면서 힘들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기본적인 반복 훈련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면서 기본 실력을 보충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들이 자기가 하는 실수를 늘 반복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도 그렇죠.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런 재밌는 말도 있잖아요. 교실에서도 참 이것이 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실수를 했을 때는 절대 새로 풀게 하지 마시고 틀린 식을 제대로 살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가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수가 보통 습관이거든요. 자기의 어떤 습관,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숫자를 엉망진창으로 쓰는 습관, 그리고 막 1번과 2번이 겹치는 거, 이건 공간 활용을 잘 못하고 식을 삐뚤음하게 푸는 그런 습관들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한 가지, 두 가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뭔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풀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푼 식을 한번 보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시다 보면 풀이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에게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지 여기가 틀렸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 네가 푼 식이 잘못되었어.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여기서 찾아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메타인지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소개도 해드릴 텐데요. 바로 메타인지를 기르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것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를 사용하고 기르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식을 자기 스스로 살펴보면서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부모님이 항상 아이의 식을 다시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가 뭔가 틀렸을 때 자기 식을 자기가 보고 다시 찾아내는 훈련 자체가 돼야 됩니다. 제 책이나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인 거 한 개를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아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반복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틀린 것을 문제시하지 마시고 틀린 것을 자기 스스로 고쳐나가는 시스템, 구조를 아이 안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 되어서 자기 안에 학습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아이와, 그렇지 않고 부모님이 지엽적인 거 한 개, 두 개 붙잡고 계속 잔소리한 아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우개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렸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서 빨리 막 지우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지 않고, 부모님이 보려고 하면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제가 보려고 해도 아이들이 못 보게 막 가리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가린 아이들
문제를 일부러 더 많이 봅니다. 그만큼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걸 확실히 보고 어떤 점이 틀렸는지 찾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못 찾으면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스스로 찾는 경험들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년 초부터 이런 것들을 몇 번 해주면 점점점 내면에서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번에 틀렸네? 뭐 해야 될까?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식을 봐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스스로 식을 봅니다. 그래서 요걸 꼭 훈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간단 초등수학 연산 실력 올리는 법 두 번째는요, 등식의 좌우 유지하기입니다. 등식이 뭐죠? 네, 등식은 우리 이게 등호라고 하죠. 같다라는 것을 이용한 식인데요. 우리 수학식은 대부분이 이 등호를 이용하죠. 부등호, 크다, 작다 이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학식의 한 95%는 등식을 이용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등식의 성질은 좌와 우가 완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식을 푸는 과정에서 꼭 실수가 나오는데요. 바로 어떤 실수냐면 이 식에서 이 아래로 가면서 이 등식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종이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등식의 좌우를 유지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 더하기 5 곱하기 7 빼기 4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이제 등호를 긋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딱 한 개만 풀어야 됩니다. 한 번에. 물론 나중에는 이거를 뭐 여러 단계를 함께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한 단계씩 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3 더하기 5죠. 8. 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요거죠. 요게 왔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게 이제 등식을 유지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8 곱하기 7 빼기 4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대부분이 아닙니다. 뭐 모든 아이가 등호를 여기다 쓰는데 여기다가는 절대로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풀어나가면 그 다음부터 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앞에서 잘못된 연산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연산을 확인하시려면 반드시 등호를 요 아랫줄에다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등식에서 요 부분과 그러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비교가 다 됩니다. 1, 2, 3, 4 얘네들이 다 비교가 되면서 등식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잘못된 연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호는 여기가 아니라 줄 맞춰서 딱 간다라는 거. 여기는 딱 문제 첫 번째 식만 하나 써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 곱하기 7이니까 7에 56 빼기 4 그 다음에 는 하면 52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바로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FM 등식을 푸는 FM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냐 하면은 바로 이런 4를 빠뜨리는 거죠. 이렇게입니다. 3 더하기 5 곱하기 7 빼기 4는 8 곱하기 7하고 여기 뒤에를 안 씁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까지는 아니겠죠.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뒷부분을 계속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56 하고 잘 풀었다고 합니다. 저학년일 때는 이제 식이 길지 않은데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식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이 뒤에다가 뭐 더하기 곱하기만 두세 개는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특히 분수에 뭐 곱셈 나눗셈 하면 식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단계 7단계까지 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가야 되고 그 다음 뒤에 걸 절대 빠뜨리면 안 된다. 이걸 빠뜨리는 아이들은 이 뒤에다가 빼기 4를 다시 오는 경우가 없어요. 한번 빠뜨리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틀리는 거죠. 애들이 이거 뒤에 쓰기 귀찮아요 그래요. 근데 안 쓴 다음에 다시 나중에 쓴다라는 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빠뜨리면 계속 빠뜨리고 그 다음에 맨 뒤에 빼기 4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 다 빠뜨리고 마지막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요즘 수학은 식을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은 다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뒤에 있는 거 빠뜨리지 않는다. 등식의 좌우를 유지한다는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1번 첫 번째 이 등호를 아래로 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눈에 보이도록 해주고요. 두 번째, 이 뒤에 남아있는 것들을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 정말 좀 과장을 해서 뒤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다 써줘야 됩니다. 4개가 있든 5개가 있든 아이들한테 그냥 쓰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쓰는 걸 빠뜨렸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초간단 초등수학 연산 실력 올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연산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걸 보지도 않거나 두 번째는 빨리 지워서 사라지게 만들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틀린 식을 분명히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장에 깨끗하게 풀어놔야 되고요. 글씨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보면서 요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해서 틀렸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발견하고 그 다음에 또 발견하다 보면 패턴이 나오죠. 바로 그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리고 나는 이런 데서 많이 실수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등식의 좌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등식이란 양쪽이 똑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초등 저학년 때는 식이 간단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중학년, 고학년으로 갈수록 식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누락시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등식이란 좌우가 항상 똑같고 식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알려주시고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